네, 6월 2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살짝 꿈틀꿈틀하면서 어쨌든 2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라는 상황,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건 뭐 뭐니뭐니 해도 블랙록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그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일단 굉장히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거고, 이게 블랙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블랙록이 들어온다라고 무조건 비트코인 시장이 막 불붙는다, 뭐 이런 단선적인 해석은 좀 단편적이에요. 말 그대로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건데, 블랙록이 진입을 하고 실제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괜찮은 길 하나가, 고속도로 하나가 뚫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 기업 자금이 몰릴지는 그 결과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통로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생긴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어요. 1경원이 넘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굴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세력 중에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블랙록,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주주들, 대주주들 탑 10, 10개를 보니까 지금 블랙록이 탑3예요. 6.2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탑 10 안에 들어있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또 피델리티, 토로소, 뱅가드, 캐피탈 리서치, 이렇게 약간 세력급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그 비율과 하락의 흐름 그 비율, 그러니까 급등할 때 급락할 때 그 하락 비율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비율 흐름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 그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프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효과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그런데 지금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 6.4%를 가지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47,786% 지분을 늘렸어요. 미친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부은 겁니다. 그 1분기 사이에. 피델리티도 지금 지분 증가한 거 보니까 28,982%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세력급 자본들이 월가의 대형 레거시 금융이면서 동시에 월가의 돈의 흐름과 이 정책적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세력급 자본의 어떤 이 흐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렇게 때려 들어와 있을까? 왜 이들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특히 블랙록, 와씨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블랙록의 어떤 대표 인기 펀드 가운데 엘로케이션 펀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뭐 국채, 그 유망 기업들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 대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을 포폴 가운데 하나로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진심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대하고 있는 블랙록의 자세는 진심입니다. 불과 6년 전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그 돈 세탁의 지표야 라고 말했던 게 6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6,000달러. 근데 지금 어쨌든 정고점을 68,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찍고 폭락한 상황인 거잖아요. 폭락하고 회복 중인데 25,000달러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랙록이 지금 2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에 집중적으로 돈을 때려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다가, 자사의 인기 펀드, 특히 우량주 중심의 펀드인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엘로케이션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폴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직접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도 직접 출시할래 하고 이번에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지금까지 ETF 신청을 한 게 576건 가운데 575건이 승인, 그러니까 한 건 빼고 다 승인된 거예요. 이게 99.8%의 어떤 승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블랙록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막 기업 자금이 몰려들고 막 이런 결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통로, 아주 괜찮은 고속도로 하나가 갑자기 뚫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에릭 발추나스 같은 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자체가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블랙록의 ETF 승인 여부는 올해 말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블랙록은 아마 뭔가 알고 ETF를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크 데이비스 말보다 니카터도 이런 말을 했죠. SEC가 요즘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정치적인 어떤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작은 승리, 그러니까 업계를 위한 어떤 썸띵 스페셜을 할 것 같아. 그게 뭘까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처럼 어떤 업계에서 신흥 기업들 일부를 제거하려고 SEC가 시도를 한 거잖아요.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찌 어마어마한 미래 비전적인 모찌 암호화폐 거래, 특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모찌잖아요. 그러니까 피델리티랑 시타델이랑 이런 찰스 슈왑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돈 분파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전통 금융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할 수 있게끔 SEC가 일부 허용할 수 있어. 그래서 블랙록의 이번 ETF 신청은 SEC가 일부러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예 차라리 LIC 그레이스케일 줄 바에는 블랙록 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끄덕끄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뭔가 알고 ETF를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지금 니카토의 저런 멘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블랙록이 들어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현물 ETF를 백업해줄 비트코인을 어떤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랙록의 관리 자산이 10조 달러 이상, 우리 돈은 이제 1경원이 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 거래소에 보유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을 따져봤더니 이게 500억 달러 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이 운용자금의 0.5%만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을 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을 전량 다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0.5%만 사용을 해도. 이게 블랙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텐셜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꾸물거리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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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전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날 밝을 때 라이브를 하면 깅크님의 출석률 100% 오늘도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하여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 피델리티다. 곧 움직임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머가 두 가지 갈래요.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 요즘에 어렵잖아요. 이 모기업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금 상당히 조금 예전 같지 않은 위상과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데 아예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할 가능성, 이게 하나의 루머고, 또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자사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승인 신청할 가능성. 그래서 블랙록과 경쟁하면서 이 시장의 어떤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ETF 시장의 포지셔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EDXM 월가의 어떤 어벤져스급 그룹이죠.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 슈왑 이런 애들이 지금 돈을 뿜빠이 해가지고 거래소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피델리티 같은 애들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를 하고, 아니 블랙록 상품이 승인이 된다라면, 출시가 된다라면 똑같은 규제 그 투자자 보호장치 만들어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시타델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밖에 지금까지 뭐 비트와이즈나 여러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이 승인 신청을 했다 까였던, 반려됐던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 비슷한 내용으로 죄다 출시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SEC 입장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라면 반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예민한 상황. 그러니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때리고, 특히나 바이낸스의 어떤 CEO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엮어가면서 사실상 바이낸스 죽이기, 바이낸스 조직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록이 하필 이 타이밍에, 다른 데도 아니고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거, 요런 상황. 굉장히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음모론 만들기 지금 딱 좋죠. 예, 상황 조성은 되게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선 코앞이고, 대선 자금 누군가 돼야 될 거잖아요. 야, 이거 재밌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이 경제 라인 한번 손봐야겠는데 딱 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체 대상 1순위 제니 옐런, 그 옆에 있는 거 게리 겐슬러. 딱딱 그림이 맞아요. 딱딱 따다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상황이다 라는 어떤 결론 도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우리 안 죽어, 우리 살아있고 우리는 계속 혁신할 거야, 뭐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입장도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입출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근데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에서 비트코인을 뭐 국내 업비트로 이체를 한다라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소에서 이체를 할 때 그 기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세팅이 다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XRP 송금하듯이 비트코인 송금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지금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툭 하고 던진 건데, 사실 내재적인 의미와 그 잠재성은 꽤 중요한 거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구현한 건 아니고, 완전한 시스템을 구현할 때까지는 기술적인 작업은 남은 상태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 이거 지금 뭐 5월달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송금할 때는, 비트코인 송금할 때는, 입출금을 할 때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100% 상황이 된다 이러면, 바이낸스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내부에서는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SEC랑 지금 막 그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소송을 가게 됐잖아요. 법정 소송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시장의 리더로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어떤 썸띵 스페셜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계속 시도?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저 날리고 중국이 홍콩, 어제 라이브에서 또 짚어봤지만 홍콩이 암호화폐 거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미 실현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6월부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위안화가 평가절하돼서 여기저기 국내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 부자들의 돈이 중국에서 위안화를 홍콩 달러로 교체를 하고 그 돈을 홍콩에다가 넣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나머지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어마어마한 중국 부자들의 여유자금, 투자자금이 홍콩으로 몰려가면서 그게 위안화와 홍콩 달러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위안화는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홍콩으로 들어간 중국 부자들의 돈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중국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거를 어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친구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라이브에서 짚어봤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리바바가 신임 회장 취임을 했는데, 조셉 차이, 이 공동 창업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크립토를 좋아한다, I like 크립토, 이렇게 2021년 12월 28일에 I like 크립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웹3와 NFT 플랫폼 투자에도 참여를 했고,
이렇게 크립토에 관심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크립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호불호가 명확하다, 되게 좋아하다라는 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건 또 뭐지? 중국 정부가 홍콩을 내걸면서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스탠스에 지금 묶어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한테 한바탕 되게 당했잖아요, 알리바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을 신임 회장으로 앉혔다? 뭐지? 알리바바도 결국 크립토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연계성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려면 그 연계성이 그려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웹3와 크립토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금지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서는 국가 주도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생태계 BSN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웹3 생태계는 거대하게 노동당 주도의, 정부 주도의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동시에 비트코인은 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콩을 통해서는 비트코인 완전 지금 뻐꾸기 날리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기업들 홍콩으로 오세요. 홍콩으로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안을 만들어서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홍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진짜 중국의 속내가 뭘까? 이건 조금 더 까봐야 된다라고 지금 코인데스크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알리바바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경영진,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로 경영진을 구성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인 거잖아요. 중국 정부에 굉장히 지금 뭔가 큰 상황 변화 가능성,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 지금도 알리페이에서 그 결제할 때 크립토로 결제하면 2%인가 추가 할인해 주잖아요. 2% 할인인가 포인트를 주나 아마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의 스탠스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번에 조셉 차이, 이 공동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라는 이 상황, 과연 우리가 모르는 뭘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 재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파트 1에서 짚어본 거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각보다 전폭적인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역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지금 미중 어떤 그 하나의 산업을 놓고 미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다채로운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좀 큰 그림에서 바라보시면 투자자로서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재미있게 투자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거대하진 않지만 27,000달러 지지 테스트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고, 지지 테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흐름을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라케시 우페드히에가 말한 거, 특히 이제 이럴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졌죠. 2만 달러 리테스트 하는 것보다는 27,000달러 위로 지금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돌파 테스트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4월부터 2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런데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상황을 보니까 이 4월 첫 주 이후, 그러니까 약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축적된 거, 이거 우연 아니다. 13만 1000개가 축적이 됐는데 불과 11주 동안, 이게 우연이라고? 아니야. 개미들이 다 쫄아있을 이 타이밍에 고래들은 2달 동안, 이 하락기 동안 엄청 바쁘게 움직였어. 뭐 이런 데이터 재밌죠? 이게 지금 개미들과 다른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